안녕하세요. 저는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묘의 성지순례로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장면 부곡리 116-2번지에 있고요. 관련 성당은 송추 성당입니다.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는 유목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1790년, 그러니까 정조 14년에 16세의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됨됨이와 재주를 높이 산 정조 임금은 친히 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격려했고, 당시 풍속에 따라서 국왕이 만진 손목을 명주로 토시로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죽을 때까지 손목을 명주 토시로 감고 다녔고요. 그가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자 시신을 옮긴 후손들이 이 토시를 함속에 넣어 보관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토 당시 돌 십자가와 함께 180여 년간 지하에 묻혀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멸된 토시는 까맣게 응고가 된 형태로 남아 원래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보존 처리를 거쳐 2009년 9월 5일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에서 토시가 담긴 청화 백자 합이 최초로 전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황사영은 과거에 급제한 후에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의 장녀 명형과 혼사를 치렀고요. 천주 교인으로 명도회 회장이던 정약용은 황사영의 빼어난 재능에 반해서 장차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진사시에 합격한 이듬해인 1791년 그는 이승훈에게 천주교 서적을 얻어서 보고, 한편 정약종, 홍낙민 등과 함께 천주학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알렉시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그는 부귀 공명이 기다리는 벼슬길을 마다하고 죽음의 길로서 진리를 찾는 고통스러운 일생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주모모 신부가 입국한 직후인 1795년 주신부를 최한길의 집에서 만나 측근으로 주신부를 봉행하며 명도의 주요 회원으로 활발한 정교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801년 신주 박해는 수많은 교도를 희생시켰고요. 정약종 등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체포령이 내려진 황사영은 박해의 손길을 피해서 충북 제천 배론성지, 지금의 배론성지죠, 거기를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배론의 옹기가와 토굴에 숨어 지내면서 자신이 겪은 박해 상황과 김한빈, 한심 등으로부터 수시로 전해지는 바깥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던 중에 그의 8월 주모모 신부의 치명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낙심과 의분을 이기지 못해 그는 북경 주교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가는 모필로 명주천에 적었죠. 그래서 옷 속에 이 비밀 문서를 품고 가던 황심이 붙잡히게 됨으로써 백서는 북경 주교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사전에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9월 29일 체포되었고요. 이것이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이 백서 사건은 조야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요. 그는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대역죄인의 오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월 서수문 밖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홀어머니는 거제도로, 부인은 제주도로, 이 아들 경호는 추자도로 각각 유배되고요. 가사는 모두 몰수당해서 한때 명문 세도가였던 가문은 품비 박살이 나고 말게 되죠. 그리고 그 여파는 16명의 또 다른 순교자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혹독한 박해의 상황을 북경 주교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던 백서의 주인공인 황사영의 묘는 지난 1980년에 들어서야 겨우 그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황사영의 묘는 180년이 지난 1980년 황씨 집안의 후손이 족보 등 사료를 검토하고 시계의 고정을 받아 홍복산 선영에서 황사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발굴한 결과 석재 십자가 및
비단 띠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오면서 무덤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박청래의 원흉으로 지목되어서 능집 처참형을 받은 그는 시신이 온전할 리도 없었죠. 그래서 가까운 집안 사람들도 모두 유배를 당한 터라 시신을 거둘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황시문중 선산에 안정한 이들 덕택에 순교자의 유해가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사양 백서의 원본은 근래 근 100년 동안 의금부 창고 속에 숨겨져 있다가 1894년에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돼서 마침내 메텔 주교에게 보내졌고요. 메텔 주교는 1925년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식 때 이를 교황 비오 11세에게 기념품으로 봉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백서는 바티칸 박물관 내 성교 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백서는 분명 먹으로 작성되었는데요. 해서체의 글씨를 쓰인 이 원본을 주의 깊게 보면 물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씩 번진 곳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잔한 번짐은 백서의 보관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고, 또한 백서를 작성하면서 황서양의 땀방울과 눈물이 적셔져서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서는 비단에 쓴 글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고대 사회로부터 쓰이던 보통 명사였던 이 백서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글쓴이 황사영의 이름을 붙여 특별히 다른 백서와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귀중한 교회사적 자료인 이 백서는 62cm, 가로 62cm, 세로 38cm의 흰 명주천에 작은 붓글씨를 쓰였고 모두 122행 13,311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신주 박해 중 순교한 주신부 외에 30여 명의 빛나는 사적을 열거하고, 둘째는 박해의 동기와 원인이 벽파와 시파관의 골육상잔의 당쟁이었음을 피력하고, 세 번째로는 조선교회의 희생과 교우들의 학살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세의 원조를 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서는 황사영의 땀방울과 눈물이 적셔져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오히려 그의 땀이며 눈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황사영은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백서를 작성했나 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진실은 200년 세월을 넘어 우리들을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서의 모습입니다. 이 백서의 이 출처는 이렇게 카톨릭에서 군 뉴스에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황사영 묵시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톨릭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곳에서도 이거를 팔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는 우리가 백서를 쓰던 토굴처럼, 제가 제목을 백서를 쓰던 토굴처럼 건물들로 가로막힌 순교자의 모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요게 그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군 뉴스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전에는 여기에 음식점이었었습니다. 음식점을 이제 개조를 해서 다 수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지를 쓰고 있죠. 제가 이날 제가 우연히 가다가 들렸는데요. 제가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어서 약간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건물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묘가 숨어져 있습니다. 성모 동상이 이렇게 예쁘게 성모님께서 계시고요. 14처가 있습니다. 1처,
2처, 그리고 3처, 4처, 5처, 6처, 7처, 8처, 9처, 10처, 11처, 12처, 13처, 14처. 이렇게 황사영 알렉시오 묘를 중심으로 이렇게 14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황사영 알렉시오 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겨울에 갔기 때문에 잔디는 이미 갈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정갈하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일단 깔끔하게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묘가 비석이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감사합니다.